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산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지역사회 간호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요즘에는 한국동물교감치유 학회장으로 동물교감 치유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사람을 회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이슈를 가지고 네, 작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변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공지능 시대 동물 교감 치유 되게 역설적인 만남이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리고 간호학과 교수가 동물 교감 치유?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사람들에게는 좀 도전적인 그런 이슈를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케어하지 무슨 동물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질문을 받게 되고요. 네, 제가 이제 어딘가에 가서 이제 동물 그 진료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책 제안을 할 때에 간호학과 교수가 가서 이제 발표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동물 의료비 수가에 대해서. 근데 이제 간호학과 교수로 갔다기보다는 저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이제 뭐라 그러죠? 보호자로서 이제 그 진료비 수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갔는데 딱 이제 앞에 헤드라인에 이제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라는 소속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이제 얼굴 표정들이 다들 좀 황당해 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동물을 잘 케어하고 동물이 건강해야 사람도 행복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훨씬 같은 공감을 이뤄냈는데 역시 저는 좀 역시 늘 도전 속에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너무 기라성 같은 분들 앞에서 제가 또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도 되게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사람으로서 사람을 회복하게 하는 고민을 가진 그냥 한 사람이 좀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그냥 귀엽고 이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순서는 일단 저를 좀 신뢰를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간호학과 교수인데 또 뭘 하고 있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동물 쪽에 관련한 일들을 조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학교에 제가 한 7년 전에 이제 동물교감 치유를 만나게 됩니다. 어느 대학에 이제 그 평생교육 과정에서 이제 동물교감 치유를 한다라고 하길래 가서 이제 수업을 듣다가 아주 센세이션한 이제 동영상 하나 접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 영상이었는데요. 완전히 이제 그 와상 상태로 이제 누워있던 환자가 이제 자기 강아지를 안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중환자실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안에 이제 강아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안으면서 이제 일어나는 기적의 영상을 보게 되면서 야, 이거 뭐지? 어떤 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7, 8년 정도 열심히 공부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백그라운드가 이제 간호학이긴 하지만 저는 상담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간호의 많은 스킬 중에 이제 저는 돌봄의 스킬 중에 하나가 또 상담이라고 하는 치료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함께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실 계속 좀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간호의 한 부분으로 제가 동물을 좀 매개 활동을 가져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술 치료나 음악 치료나 향기 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훨씬 사람들에게 라포 형성 속도도 빠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동물 교감을 좀 이제 간호의 한 섹션으로 그다음에 이제 요즘 학생들도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우리 학생들에게도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쭉 공부를 했고요. 감사하게 이제 총장님께서 동물 매개 케어학과를 동물 교감 케어학과를 한번 만들어 보지 않으련?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도 되나?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벤치마킹을 해서 이제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올해 입시에서 저희가 성인 학습자를 이제 또 선발을 해서 현재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제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동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의 한 부분으로 사람을 회복하게 하는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동물을 좀 활용할 좀 매개로 좀 잘 함께 촉진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동물에 대한 이해가 제가 잘 없다 보니까 이제 훈련사 트레이닝도 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동물을 좀 다루어야 되니까 특히 동물교감 치유사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형태로든 자격증 과정과 인력 양성이 된다면 이제 동물에 대한 이해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동물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교감 활동을 하는 전문가로서 이제 동물에 대한 훈련에 대한 이해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작년 여름을 다 바쳐서 훈련사를 좀 했던 그런 상황도 있고요. 이 기회는 사실 저에게 되게 소중한 기회였던 게 주로 이제 테라피 도구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치료견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치료견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국가 인증이나 표준화되진 않았고 민간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 치료견이 소형견이 한 번 출장 가면 얼마인지 아실까요? 소형견 네, 한 번 출장 가면 지금 현재 5만 원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견은 이제 좀 더 그 종에 따라서 다른데 20만 원까지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안전하고 이제 공격성이 없고 이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치유견 인증을 민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훈련을 받는 중에 이제 큰 강아지를 저보고 데리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주로 소형견을 이제 데리고 있는데, 소형견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아주 큰 그 세퍼트 견인데, 그 견을 잠시 데리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제가 이제 웨이팅 하면서 이제 훈련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저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큰 개가 갑자기 저에게 이제 뭔가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큰 개가. 네, 시그널을 보내서 얘가 물 먹고 싶나? 그래서 데리고 나가고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나? 그래서 데리고 나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이제 그 저를 자기 하의로 본 거죠. 서열에서 하의로 가가지고 제가 이제 자기를 되게 따뜻한 눈길로 보고 어떠니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를 이제 그룹에서 이제 하의로 보면서 이제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끌고 나가서 이제 대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교감 치료사로 활동을 할 때에 어떤 동물의 시그널이나 또 이런 그 돌발적 어차피 동물은 동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그널을 잘 읽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동물에 대한 이해도 또 훈련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도 꼭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좀 깨닫게 된 중요한 또 훈련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을 회복하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병원의 간호사, 제가 이제 간호사니까 DNA가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다닐 때 행복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간호사로서 일하면서 행복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간호학과를 때려칠까, 간호사를 때려칠까 하는 게 저의 이슈였는데, 이제 케어링을 충분히 잘 저에게 하면서 이제는 정말 간호는 저의 본질이고 이 돌봄의 그 이슈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87학번인데요. 여전히 지금 2023년 학번 학생들도 여전히 저와 같은 이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간호학과 학생인 거가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하면 그만둘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동물교감 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산시가 좀 잘 이렇게 속도가 좀 느려서요. 이제 서울시의 민호 의원님도 좀 찾아가서 동물교감 치유를 좀 열심히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 간호학과 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중증 발달 장애인 성인을 대상으로도 현재 6회기 프로그램을 동물교감 치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학술대에서 이제 펫노스 증후군에 대한 부분의 이슈도 함께 좀 발표하면서 다각적인 측면의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호학과 교수인 제가 어떻게 좀 동물 교감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좀 믿어지십니까? 네. 하도
하도 이제 간호학과 교수가 이제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요. 특히 이제 기라성과 같은 분들께 먼저 저에 대한 신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뒤에 내용은 매우 쉽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는 계속 주장합니다. 저의 철학이기도 한데요. 뭐냐면 로봇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딱 붙어 있는 게 감성 경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정말 고유의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맨날 저희 간호학과 교수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가상 상황에서 이제 실습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테크닉 중심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뭐 정맥 주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고도화할 건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플러스 반드시 치료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사람의 감성을 좀 울릴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 가상상에서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잘 먹히지 않고 여전히 이제 테크닉 중심으로 좀 가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그 부분의 이야기를 이제 동물 교감을 가지고 좀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인공지능과 동물 교감 치유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은 역설적이고 약간 충돌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질문이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을 회복하게 하는 여러 가지 스킬 중에 매개 활동 중에 왜 하필 동물 교감 치유일까라고, 왜냐면 제가 하고 있는 음악 치료, 뭐 독서 치료, 미술 치료 이 외에도 뭐 몸 움직임 치료 뭐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매개 활동들을 하다가 요즘에 동물 교감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저보다 훨씬 어른 교수님들을 좀 뵈면서 느끼는 거가 분야가 상관이 없구나. 왜냐하면 정말로 이렇게 심도 있게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을 만나면 분명히 전공이 다른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사람의 회복이요. 그래서 결국은 수학이나 뭐 AI나 또는 물리학이나 뭐 의학이나 간호학이나 결국은 궁극적인 거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사람을 어쨌든 회복하게 하는 그 일에 대한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이 아침에 관심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그거죠.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려인구가 정말 핫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하고 같이 만나면서 사실은 이쪽 시장이 매우 뜨겁습니다. 동물에 대한 시장입니다. 동물과 관련된 비즈니스 시장은 말도 못하게 뜨겁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겠다 또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맞물려서 또 하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갇혀 있고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서 이제 반려동물을 이제 분양해서 이제 함께 살게 되고 또는 이제 그동안의 반려동물의 존재는 그렇게 크다고는 했지만 이제 훨씬 더 깊이 있는 이제 그런 교감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지금 펫 휴머니제이션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좀 반대합니다. 사람과 동물은 좀 다른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동물을 너무 사람처럼 의인화하는 것 때문에 사실 많은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보호자들이, 동물 보호자들이 마치 이제 의인화하기 때문에 걔가 300만 원짜리 침대를 사달라고 한 적이 없고 500만 원짜리 유모차를 사달라고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한우 소고기 육포를 달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자기의 니즈를 이제 동물 쪽에다가 대상화하면서 사실 건강하지 못한 또 어떤 그런 관계 형성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바로 잡아가야 되는 게 또 저희들의 숙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TV에서 보시면 많은 강아지들의 문제 행동은 결국은
결국은 주인의 문제 행동으로부터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산책해 보시면 저는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정말 닮아 있습니다. 할머니가 되게 이렇게 걸어가시면 뒤에 강아지도 똑같이 정말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고 이렇게 같이 주인을 닮은 걸음걸이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저도 저희 강아지가 이든이라고 말티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식구들한테 무한 간대함인데 이제 자기의 자기의 그 이제 밥값을 하느라고 이제 타인에 대해서 좀 공격성이 있습니다. 막 짖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제가 훈련사한테 작년 여름에 되게 혼났던 게 저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너무 얘를 이제 막 우쭈쭈쭈 하니까 이제 버릇이 없어진 거다. 그러니까 걔는 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자꾸 이제 사람처럼 대하고 내가 상상해서 얘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저부터 고쳐라 해서 많이 고쳤는데도 네, 회계의 본능 때문에 다시 이제 좀 사실 문제 행동이 잘 고쳐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저에게는 되게 또 큰 이슈입니다. 어떻게 사람과 동물이 잘 공존할 수 있을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면서 또 사람을 회복하게 하는 그 일에 그렇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70년대 어떻게 보면 나이팅게일이 사실 2차 세계대전에 새치료를 했거든요. 세계 최초로. 본격적인 거가 70년대라고 했을 때에 한 지금까지 검증된 효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잘 이거를 먼저 선진해서 했던 시행착오와 유의미한 효과들을 어떻게 한국형으로 잘 가져와서 이거를 적용하고 사람의 회복을 도울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잠깐 보시면 우리나라 반려동물과 관련한 비즈니스 시장은 딱 두 개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종은 이제 동물보건사에 이게 이제 국가 자격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의병원에 이제 진료를 하는데 옆에서 이제 함께 보조하는 이제 동물보건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훈련사라고 해서 지금 올해 국가 자격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또 되게 핫하게 지금 이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견 미용사, 이렇게 세 개가 큰 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이 반려동물을 이제 사람에게 회복하게 하는 분야로는 원광대에서 1990년도 김옥진 교수님께서 동물매개 심리상담 치유라고 하는 분야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정말 꿋꿋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회복하게 하는데 이제 상담으로 어떻게 동물을 활용해서 사람을 회복하게 도와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쪽 부분은 사실은 이제 심리 베이스가 엄청난 거예요. 상담, 심리 이쪽 공부를 이제 계속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미술, 음악, 뭐 춤치료, 뭐 그다음에 동물 매개 치료 이런 한 부분의 매개를 쓰는 거다 보니까 상담에 훨씬 더 많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호사이고 상담을 좀 융합한 사람으로서 이제 동물 교감 치유라고 하는 부분으로 너무 상담의 스킬에 매몰되지 않고 이런 좀 강점들을 좀 가지고 와서 좀 사람들을 돕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증이라기보단 교육 과정에 대한 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혼돈의 상태에 있습니다. 네. 계속 생각만 많고요. 그래서 저 뒤에 강경구 PD님이 엄청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교감의 치유의 역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꽤 오래 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우선은 이제, 개보다는 외국은 말로 먼저 시작을 좀 했다라고 하는 좀 내용들이 있고요. 주로 이제 정신과, 심리 상담 이런 쪽에서 좀 활용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역시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가 반려견을 중재로 해서 이제 심리 상담 요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사 레빈슨 박사가 이제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를 이제 병원에 징글이라고요. 반려견 징글을 이제 병원 외래에다가 이제 데리고 왔었어요. 물론 일부러 논 건 아니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오히려 이제 반려견 징글이랑 놀고 난 다음에 오히려 치료에 대한 공포라든지 그다음에 치료 효과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이제 동물 교감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검증을 해내면서 좀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 현재 이제 펫파트너라는 12년도에 펫파트너라고 하는 명칭까지 나오면서 이제 물론 치료사가 반려동물 치유견을 데리고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요. 치유견을 데리고 있지 못한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례가 훨씬 많기 때문에 외국은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펫 파트너라 그래서 치유견을 이제 케어링하고 있는 펫 파트너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펫 파트너라고 하는 또 직종이 또 새로 또 이제 함께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우리 강아지가 치유견의 기질이 전혀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잘 노는 반려견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중증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이제 활동하는 부분들은 펫 파트너가 케어링하고 있는 치유견이랑 함께 이제 스케줄을 맞춰서 사실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로 사람은 심리 상담사나 치료사는 일정이 되는데 치료견이 일정이 안 돼서 이제 프로그램 일정을 잡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유견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표준화된 부분들이 없고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 표준화시키고 좀 더 안전한 그런 치유견을 이제 배출해내는, 양성해내는 그런 교육도 사실 좀 필요하고 지금 이제 아마 훈련 쪽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화재 안내견이 이제 치유견의 대표적인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2024년에 얼결에 한국동물교감 치유 학회를 이제 발기하고 원광대 이제 김옥준 교수님과 같이 함께 MOU해서 동물매개 심리치료 학회와 저희 동물교감 치유 학회가 함께 이제 정말 건강하고 안전한 동물교감 치유를 좀 만들기 위한 고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교감 치유, 그래서 원래 불과 작년까지 이쪽도 워낙에 핫하고 속도가 되게 빠른 분야이다 보니까 원래는 동물 매개였습니다. 동물을 매개로 하는 치료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매개라는 말이 동물을 되게 좀 하등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뭔가 이용하는 도구의 느낌이 너무 크다라고 해서 이제 교감이라는 말로 우리나라도 이제 바꿔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완대체의학요법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자격을 갖춘 치료 도우미 동물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요. 주로 이제 대상자의 심리치료, 그다음에 재활 이런 부분들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접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동물교감 종류입니다. 근데 고양이는 워낙에 사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활동이 좀 치유동물로 활동은 조금 잘 많이 투입은 되지 않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뭐니 해도 이제 강아지인 것 같습니다. 강아지도 그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이 있는데 주로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대형견을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아이들이나 이제 여학생들은 소형견, 중형견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도 이제 영동대에 포니를 20대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영동대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 승마 선수 출신 교수님이 동물교감 치유 쪽에 이제 워낙에 좀 액티비티,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물교감 치유에 이제 포니를 조금 우리나라에서 시작해볼까 해서 지금 같이 좀 스터디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곤충도 있고요, 뭐 뱀도 있고요. 우리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파충류들 뭐 이런 동물들을 다 동물교감 치유에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항에서 이제 뭐 돼지, 반려동물, 돼지가 이제 그 공항에서 지루함을 견디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이제 이런 동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교감 치유와 관련된 좀 용어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대상자가 있어야 할 거고 그다음에 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 또는 동물 교감 치유사 뭐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그래서 저는 제가 동물교감 치유사를 정의하기로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이 네 가지 영역의 건강을 좀 촉진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영상이 또 일본은 독테라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인 시설에, 요양 시설에 상주 독테라피 저치료견 테라피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회의를 통해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사례회의를 통해서 적용하고 이제 중재하면서 효과 분석을 하는 영상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일본은 노인이잖아요. 노인이 이슈니까. 근데 보면은 심리적인 거는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인지적인 부분들도 효과가 유의미하게 있다라고 빅데이터 분석에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활동도 촉진하는 거가 뭐냐면 이제 방문을 해서 강아지 치료견을 데리고 이제 방문을 하거든요. 집으로. 그래서 방문을 해서 가게 되면 어르신이 처음이나 싫어 뭐 안 일어나 뭐 이래요. 근데 강아지가 계속 가서 일어나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느 날 일어나셔서 이제 강아지 턱은놀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손의 악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체를 이제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휠체어를 앉게 되시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제 바깥에 당연히 이제 개요사가 이제 휠체어를 밀면 어르신이 이제 강아지 끈을 잡고 산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강아지가 추우니까 모자를 씌워준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신체 활동도 촉진하고 실제로 신체적 능력이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도 논문들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도우미 동물이 필요하고 펫 파트너, 그 다음에 도우미 동물을 평가하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도우미 동물 평가하는데 우리나라 아직은 민간이라고 했잖아요. 한 번 평가하는데 얼마 비용이 드는지 아세요? 이제 얘는 치유견이야 라고 하는 기질 평가를 하거든요. 네, 얼마가 들까요, 비용이? 네,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을 비용을 지출을 하게 되면 이제 테스팅을 하는데 테스팅 항목이 한 10개 항목이 있는데요. 가장 키는 공격성이 제로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장애인이 돌발 행동에서 만약에 강아지 꼬리를 잡고 흔든다 할지라도 물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뭐 테스팅 내용에 보면은 뭐 우산을 갑자기 확 집어 던지는데 얘가 짖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기다려 명령에 오랫동안 기다린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테스팅한다 한 15만 원 정도 하는데 앞으로 아마 비용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훨씬 더 안전한 그런 테스팅을 해야 되니까 아마 고도화되게 되면 훨씬 비용을 많이 지불하게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비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도우미견을 하나 저도 이제 양성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물의 행동. 이제 훈련사들인 것 같습니다. 동물의 행동에 대한 상담을 하는 행동사 이런 파트들이 지금 현재 비즈니스 라인에서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물 교감 치유의 이제 범위는 단순하게 에듀케이션, 교육의 부분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액티비티에 대한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사실 고민하는 부분은 T입니다. 제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T입니다. 어떻게 치유적인, 치료라는 말은 좀 예민하니까 어떻게 좀 더 치유적인 요소로 잘 정리해내고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 좀 실현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제가, 만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물 교감 치유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많은 또 질문합니다. 동물 교감 치유 이러면 뭐 개털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개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저도 사실은 찜찜합니다. 왜냐하면 간호사이다 보니까 저도 우리 강아지가 너무 좋지만 만지고 나면 뭐 손은 뭐 음식을 하고 이럴 땐 반드시 뭐 손을 씻는다든지 뭐 하여튼 좀 저도 이제 좀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이나 식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실제로 또 효과 검증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여기에 관심은 훨씬 로봇 개? 뭐 이런 쪽에 이제 관심들을 훨씬 많이 가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에서 그러면 이 수십 년을 이제 효과를, 검증하고, 혹시 소울이라는 영화를 혹시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시면, 뭐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고요? 소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네. 주인공, 애니메이션인데요. 주인공이 이제 영혼이, 죽어서 영혼이 이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완전히 올라가기 전에 아무튼 중간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기 싫어, 뭐,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영혼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영혼은 또 지구로 가기 싫어, 막 이러면서 둘이서 실갱이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제 눈에 꽂힌 장면이 뭐냐면, 중환자실에 그 영혼이 떨어지거든요. 그 주인공이 중환자실에 무의식 상태로 누워 있는데 거기에 영혼이 떨어지는데 고양이랑 이제 고양이 영혼의 주인공이 들어가고 사람 영혼의 그 아이 영혼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환자실에 고양이가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으면 중환자실에 그 애니메이션 영화에 고양이가 이제 탁 영혼이 바뀌는 그 주인공으로 이제 있는 걸 보면서 분명히 효과가 있는 거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좀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렇죠. 뭐 보건소 저도 이제 안산시 보당센터에 또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 들어갈 때마다 반려동물 출입 금지 입간판을 보고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아직도 이제 사실은 이제 진입이 어려운 이런 현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를 좀 보면은 이제 연구를 좀 했는데, 잡지책을 한 9분 정도 읽게 한 분과, 그 다음에 반려견을 이제 한 9분 정도 쓰다듬게 한 다음에, 효과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혈압이 감소되더라라는 거죠. 반려견을 쓰다듬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EBS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이제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이완시키면서 이제 이런 효과들이 심혈관계 효과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털에 대한 알러지 때문에 이제 로봇계와 그다음에 이제 실제 동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중재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생명이 있는 그 존재와 교감할 때에 훨씬 사람들은 위로를 받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개털 알러지가 있거나 또는 개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들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정서 교감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인형이라든지 뭐 동물 인형 이런 부분으로 또는 물개 인형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불과 7, 8년 전만 해도 동물 매개, 동물 교감 이러면 사실 논문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 지난주에 검색을 했는데 뭐 논문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물 교감, 이제는 동물 교감이라는 용어로 이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로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인성과 관련해서 이제 주로 초등학교는 지금 전적으로 많이 이제 거의 다 의무적으로 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교도소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재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저도 이제 성인 중증 장애인 대상으로 중재한 프로그램을 이제 좀 정리해서 저도 이제 조금 치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빅데이터 논문을 제가 찾았는데 못 찾아가지고 못 가져왔는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한 그 동물 교감 치유와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을 한 연구 결과를 외국의 이제 논문에서 찾아가지고 제가 좀 보니까요. 주로 인지 치매 쪽의 효과는 당연히 유의미하게 있고, 그 다음에 정서, 그 다음에 신체, 스트레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미 이제 많은 그런 유의미한 효과들이 고증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지금 계속해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이제 축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교감 치유가 필요한 현장이 어디냐라고 하면 뭐 어린이집, 뭐 학교, 뭐 복지시설, 직장 있는데요. 제가 진짜로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병원입니다. 병원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정말 효과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암 환자 쪽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 쪽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 요양 시설은 지금 복지 쪽에서 좀 들어가서 프로그램으로 이제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검증된 치유견을 확실하게 이렇게 좀 정말 안정된 뭐 치유견 이런 부분은 아직은 불안정한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안산시에다 계속해서 뭐 조금 이제 그런 뭐죠?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서 좀 해보자고 시도는 지금 계속 의견은 내고 있지만 좀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 정말로 어떤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정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동물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좀 함께 치유 공간 안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는 하고 싶어서 이제 네, 이렇게만 어떻게 보면 땡깡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마지막 이제 제언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야말로 저는 초융합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다학제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고 특히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복지 쪽에서는 계속해서 외국에서도 그러한 태클을 되게 많이 당했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동물복지 쪽에서는 계속 이제 뭐라고 합니다. 그 개가 정말 행복하냐? 그 치료 견으로 활동하는 것이 개가 행복하냐, 동물 복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가 행복할까요? 치료견으로. 네, 생각 안 해보셨어요? 걔를 좀 더 해봐야 돼. 네. 그래서 기질평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정말 사람을 좋아해야 합니다. 강아지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보는 순간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이 아이를 하루 종일 가둬놓는다, 집에. 주인은 계속 바깥에 나가서 퇴근하고 밤늦게 와야 하는 그런 거보다는 치료사가 이제 치유견을 함께 데리고 와서 이 아이도 행복한 그런 부분에 공간을 함께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1시간 수업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외국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만약에 이제 40분 정도 수업을 아이가 투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2시간을 시도로.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네. 2시간을 충분히 쉬어야 하고, 캔넬 안에 어두운 자기만의 공간, 반드시 분리된 공간에서 휴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그렇게 하면, 네,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잘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강강, 그 다음에 미용, 훈련, 수의, 그 다음에 IT, 수의 쪽은 또 동물 교감 치유를 수의 파트라고 막 많이 주장하시고요. 복지는 또 복지 쪽에서 이제 이쪽을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함께 우리가 융합할 때 가장 시너지가 나고 더 안전하고 건강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증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국가 자격증은 없긴 한데 좀 더 교육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기준을 좀 적용해서 좀 더 잘 표준화시키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이나 보건소 이런 환자 대상으로 정말 안전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아까 저도 이제 사진 기사 하나 보여준 것 중에 병원의 간호사 대상으로 동물 교감 치유한 사진 혹시 기억나세요? 네, 어디서 했을까요? 옥상에서 했어요. 근데 병원 옥상을 어쨌든 통과를 하려면 엘베를 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캔넬에 태우고 막 천 씌우고 털 안 날리려고 막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대형견 그 골든 리트리버가요, 털이 정말 많이 빠지는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 대형견 2마리라 이제 교감 치유 활동을 했는데, 제가 진짜 눈 알러지가 생길 정도로. 그래서 이거 환자한테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또 제가 또 나름 이제 좀 체험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적용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테라피 독의 기준을 좀 표준화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한국형, 특히 한국형으로. 미국형이나 유럽형은 절대 통과할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형에 맞는 좀 더 표준화된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당연히 테라피 독의 복지, 동물 복지에 대한 고민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조금 추가했습니다. 우리 모임을 좀 생각을 해서, 네. 휴니멀 AI라고 해서, 뭐, 이미 이제 한국에도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 강아지가 제가 이제 세컨하우스를 집은 천안인데요. 세컨하우스 안산에 조그맣게 있어요. 오피스텔. 근데 이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때 들어왔는데 대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대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이제 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개가 당연히 없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아무튼 이제 얘가 어디 멀리 안 가고 찾긴 했는데요. 도둑도 안 들었어요. 그냥 걔가 탈출한 거들을. 제가 아침에 문을 제대로 안 닫고 나가서, 근데 다행히 동네가 안전한 동네였나 봐요. 도둑도 안 들었고, 아무튼 그랬는데, 이럴 때 이제 스마트 목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아지를 찾는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번역기도 지금 많이 개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개의 울음소리나 짖음에 따라서 이제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배고프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개는 이미 이제 많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고도화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그러니까 아까처럼 개털 알러지가 있거나 개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경우는 다른 동물들의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통해서도 충분히 사람의 정서나 인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좋아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여러 저보다 훨씬 전문가님들 앞에서 제가 네, 이런 미흡한 작은 이야기들을 좀 한번 부러지져 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치과의사인데요. 네. 그 소아치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치료 그 자체보다 아동의 이제 공포 네. 때문에 치료 자체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밥이 이제 수면 마취라고 얘기하는 소아치과인데 네. 그걸로 사망이라는 의료사고도 많고 네. 참 이걸 이제 듣는 순간 이걸 어떻게 치료약, 특히 치료 공포와 행동 조절에 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 의견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치과가 너무 무섭습니다. 네, 정말 공포이고요. 특히 이제 저는 특히 이제 프로시저를 아니까 지금쯤 뭐가 들어오겠다면 정말 들어와요. 징하고 막 이래서 더 공포를 느끼고, 사실 저도 이제 호흡이 안 될 정도로 막 힘든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징글벨 견처럼 이제 도입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보호자마다의 특성이 또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더 뭐라 그러죠? 좀 더 고도화시켜서 시범으로 동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검증된 치료기원을 도입을 좀 해서 효과 분석을 해보시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네. 김옥준 교수님이나 이렇게 같이 좀 연결해도, 네.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목적은 이제 아이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은 상태에서 치료를 하면 훨씬 영향이 많으니까 아이가 안정된 상태에서 하시고 싶은 그런 부분이 저는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이다, 적용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혹시 그 개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뭐 세파트 네. 이런 식으로 여러 많이 병력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 이 반려견으로 할 만한 개가 뭐가 있다라든가. 네, 주로. 맹인견 같은 경우는 네. 크고 걔는 다녀야 되니까. 네, 네. 이건 꼭그 사이즈 네. 크도 크지 않아도. 네네. 가장 이제 세계적으로 검증된 견은 뭐 당연히 리트리버 종류들이고요. 근데 걔네도 이제 훈련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견종은 꽃동두 뜨레쥬아라고 해서요. 약간 우리나라 삽살개처럼 생겼는데요. 이 아이가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기질이라는 거죠. 어떤 종류냐가 다는 아닌데 기질이 사람을 좋아하고 공격성이 없는 아이들의 기질을 아이들을 골라내는 거가 가장 효과적인데요. 어쨌든 유럽에서는 꽃동두 뚜레쥬라고 쳐보시면 꽃동두 치면 나오는데요. 삽살개처럼 생겼는데 그 아이가 가장 치료견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제가 치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단 털 빠짐이 정말 없어야 될 것 같아요. 털이 너무 많이 빠지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털 빠짐 없는 아이들이 주로 푸들, 예, 푸들이나 그 다음에 말티푸는 좀 뭐라죠? 이렇게 교배한 아이긴 한데 말티푸라든지 그 다음에 말티즈 이런 아이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신에 예민이 하지 않아야 돼요. 예민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질입니다. 기질. 그래서 우리 아이도 말티푸인데 얘가 기질 평가를 해보니까 얘는 기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건 거죠. 주로 막 춤추고 막 날뛰는 그게 훨씬 행복한 사람한테
명상을 하라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 사람은 춤을 춰야 되는 거죠. 스트레스 풀려면. 근데 그런 기질을 좀 잘 찾아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기질은 잘 변하지는 않으니까 주로 이제 치료균으로 활동하는 아이들의 종류는 그 종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치료형으로 들어갔을 때 네. 걔를 갖다가 그러니까 뭐 노인 요양시설 네. 같든가 아니면 뭐 누워 계신다든가 네. 그럼 시간당 이렇게 그 잠깐 머물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보면 이제 걔하고 교감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헤어지는 것도 스트레스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반드시 이제 이게 이제 해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우리 강아지가 뭐 이든이가 이제 한 6번 찾아올 겁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향해서 가면서 이제 헤어짐에 대한 준비도 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헤어지더라도 언제든지 원하면 또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왜냐면 이제 치유견으로 테라피 도구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일본의 그 프로그램 중에 어르신이 이제 치매 거의 말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식증 식사도 안 드시고, 그 다음에 얼굴 완전히 무표정하시고, 어떤 프로그램도 반응하지 않으시던 분한테 이제 테라피 도구를 이제, 중재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침상으로 찾아가서 이 아이의 이름은 이든이고, 몇 살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치매가 심하시니까 고양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개를 보고도. 야옹야옹 하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와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죠. 먹이를 준다든지, 쓰다듬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결국은 그분이 한 20회기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강아지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도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네, 조금 더 우리도 이제 프로그램을 한국형에 맞게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을 번역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냥 아주 초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그 공통적으로 배고플 때 또는 뭐 어디가 아픈 부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플 때 내는 소리 이 정도는 아주 티피컬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번역이 가능한 걸로. 그 허린대 어떤 교수님이 네. 걔를 말을 디코딩 하려고 해요. 아, 네네네.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네네. 그리고 어떤 미국 교수님도 열심히 하셨는데 안 돼가지고 교수님을 바꿔서 네. 당신이 걔 말을 배우는 게 빠르겠다 싶어가지고 걔 말을 배우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지 않고 밸리데이션도 쉽지 않고. 그럼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네 거의 현실감 있게 할지는 이제 숙제이겠죠. 계속 해결해 가는 과정. 근데 지금은 아주 초창기인 것 같습니다. 아주 일본 제품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일본 개 목에 네네. 전부 다닌데요. 네네. 개가 짖으면 아, 네. 일본말로 번역해가지고 나오고 네네. 그게 맞는지 틀린지 안 그럼요. 그거는 네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오로지 걔만이 네 아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개도 시작을 이제 개를 조금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폰이라고 하는 존재를 또 한번 저희 쪽에 좀 합류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대관령에 폰이 좀 같이 타러 가시고 네 폰이와 동물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함께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교수님께서 하시는 게 from 도구부터 to 휴먼이잖아요. 네. 거꾸로는 없어요. 거꾸로. 있죠. 그게 동물행동 상담사이거나 또는 이제 지금은 훈련사들이 하는 거 아닐까요? 매스컴을 통해서 네. 미국의 뭐 어떤 여자분이 이제 맞아요. 해가지고 도구를 네. 천천히 살피면서 네. 사람과 이제 교감을 네. 하는 것들하고 네, 맞아요. 심리를 읽고 네.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뭘 이야기를 네. 하려고 하고 네. 하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분야는 지금 우리나라요? 뭐 우리나라에 있나? 제가 거기까지는 외국은 저도 봤어요. 뭐 말하고도 이야기하시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뭐 거의 네
엄청난 역량 수준이 아마 동물학자이시면서 좀 더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수의학 쪽이나 이쪽에서 네,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어쨌든 저의 하두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회복하게 하는 그 일에 이제 동물도 같이 건강하게 어떻게 잘 같이 융합해서 함께 활동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고요. 그 부분은 관심 있으시면 만들어 주시면 저도 공부를 좀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하면 네, 네, 예.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은 개가 정말 잘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훈련 시스템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 교감에 대해서는 많이 오해하시는 게 지금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는 어떤 걸 상상하시는 걸까요? 동물 교감. 개하고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뭐지 네. 교감을 해야 되는데 네. 훈련 받지 않은 개가 네. 그래서 보증 받지 되지 않은 네. 개가 나하고 상담한다? 그럼 저는 싫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보증을 그러니까 받을 수 있도록 훈련이나 어떤 네. 제도가 있냐라는 말씀. 네, 우리나라에는 거의 전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네. 학원을 하나 차리. 네, 그래서 이것도 비즈니스에 지금 하나 들어와 있고요. 주로 이제 훈련사들이나 수의사 파트에서 이제 그 일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결국은 그거죠. 예방접종 다 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그 심리견의 인증 안에 항목에 일단 기본 예방접종 다 있어야 되고, 얘가 다 했다라고 하는 검증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행동이요. 그 문제되는 행동, 문다든지 갑자기 돌변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검증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검증이고요. 네네. 그 이전에 그거를 훈련시키는 시스템이 없어요. 없는가? 없어요. 치료견을 만들어내는 데는 지금 현재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없기 때문에. 네네네. 맞아요. 그거 필요하긴 해요. 근데 지금 아직 수요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차려서 왜냐면 이제 비즈니스니까 사람들은 경제 원리를 따라 움직이니 이것이 뭐니가 되나?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이제 그게 시장성이 이렇게 폭발적이라고 보지는 않으니까 또 생각은 있지만 아마 들어오지 못하지 않나? 아니면 누군가는 말하지 않고 지금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지금 시도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은 그냥 임의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테스팅. 훈련을 어디서 받은 그러니까 그 치료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그건 거예요. 사실은 치료교는 대전제가 세계적으로요. 대전제는 가만히 있어야 해요. 뭐냐면 얘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선택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좀 이런 아이니까 한번 테스트 받고 싶어요. 하면 이제 테스트를 해요. 그럼 떨어져요. 대부분의 개들이 떨어져요. 그 기질이 10개 기질을 통과하기 쉽지 않아요. 어떤 개가 우산을 집어 던지는데 가만히 있으며 뭐 로봇 그 공룡 인형을 확 들이대는데 뭐 덤벼들지 않는 개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테스팅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치료견 라이센스 이렇게 인증번호 달고 나오는 그래서 지금 학회지 논문이나 이런 데는요 치료견 인증번호가 없으면 논문으로 실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교육부나 이런 데도 프로그램 들어갈 때 치료견 인증서 없으면 지금은 투입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올해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견은 왜 가만히 있어요, 얘는. 왜냐면 얘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사람들은 이미 어머, 와, 뭐 이렇게 돼서 마음이 열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공격성과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어야 된다라고 해서 얘가 정말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적절히 할머니가 이러면 손을 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빵! 이러면, 그래야 이제 약간 액티비티적인 요소도 아이가 할 수 있어야 돼서, 그래서 약간의 훈련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뭔가 이렇게 가서 공 물고 와? 뭐 이러면 공은 물고 와야 되는 거죠.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려서 네. 어려서부터 그렇죠. 사회성은,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훈련 맞아요. 그래서 아마 치료견도 우리나라도 아마 치료견도 앞으로 그런 센터가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구슬이 엄청나게 많이 막 지금 동물 교감과 관련한 구슬들이 많이 이제 막 이렇게 있는데요. 어쨌든 이걸 잘 깨고자 하는 한 시도를 또 저도 작게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 우리 이든이입니다. 오로지 간식에 저 집중하고 있는, 그래서 저도 이제 동물 교감 치유에 좀 더 집중하고, 이것이 간호가 아니라 돌봄의 또 다른 하나의 간호 역량으로서 잘 준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좀 미흡하지만 경청해 주시고 또 질문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